여러분 반갑습니다. 닥치고 독서TV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필사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사 다들 아시죠? 책을 베껴 적는 거를 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독서법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다산정약용인데, 다산정약용의 세 가지 독서법에 보면 정독, 질서, 초서가 있습니다. 질서와 초서가 필사와 맞닿아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10권 정도의 책을 필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 3, 4년 사이에 제가 필사한 책은 끝에서 시작하라, 그리고 어린 왕자, 손자병법, 논어, 도덕경, 이렇게 최근에는 5권의 책을 필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필사를 하게 된 계기와 필사를 통해서 제가 얻게 된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사를 어떻게 접근하시면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처음에 필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책을 읽는 것에 급급했었고, 책을 읽고 나서 이해는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필사의 첫 단계였고요. 책에서 봤던 좋은 문장들의 밑줄을 그었고, 그 밑줄 그은 것들을 노트에 베껴 적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나중에는 좀 짧은 책이나 고전같이 유명한 책들은 전체를 한번 베껴서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필사의 세계로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필사를 하게 되면서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바를 직접 내가 손으로 문장을 베껴보면서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은 필사를 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30대에 접어드시거나 40대쯤 되시면 논어가 인생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저 역시 논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대학 시절에 논어에 관해서 배우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남는 것은 몇 문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자가 말하고 있는 논어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비교적 쉬운 논어 해설서를 선택했고, 그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베껴 써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논어라는 책이 공자와 그 제자들이 대화를 남겨놓은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 기록의 몇 문장을 베껴 쓰고 그것을 해설해 놓은 내용을 필사하면서 실제로 공자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제자가 어떻게 그 내용을 받아들였는지, 그러면 내 삶에는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될 건지에 대해서 매일 꾸준하게 하루에 한 페이지씩 필사를 진행했었어요. 그렇게 100일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필사를 진행했었고, 필사가 끝난 이후에 논어에 대해서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슴 깊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덕경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덕경은 논어보다 먼저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공자의 말씀보다 노자의 도덕경, 상선약수라는 개념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도덕경을 꼭 한번 필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도덕경을 먼저 시도합니다. 오강남 씨가 풀어 써준 이제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짧은 책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도덕경도 하나의 짧은 구절을 가지고 제가 그 한자를 베껴 쓰고 거기에 있는 뜻풀이,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매일매일 한 챕터씩 쓰다 보니까 그것도 한 70일에서 80일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좀 이따 제가 썼던 것들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덕경을 진행했었고, 도덕경이 끝난 다음에 논어를 진행했고, 가장 최근에 진행을 했던 게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시대를 초월한 전쟁의 최고의 병법서가 손자병법이라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손자병법을 정말 최고로 치고 있거든요. 마흔에 다시 읽는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필사를 진행했었고, 그 책에서 예전부터 제가 가장 좋아했던 손자병법 구절인 졸속이 지환을 이긴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필사해내면서 손자병법의 깊은 맛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손자병법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가급적 이런 고전들은 그냥 눈으로 읽기보다는 필사나
아니면 블로그에 매일 한 챕터씩 꾸준히 기록을 남기면서 읽어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적 성장에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필사는 바로 노인과 바다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물론 예전에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가 노인과 바다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진 글을 몇 편 읽게 되면서 노인과 바다를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노인과 바다를 필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바다 필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중용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 쓴 중용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가지고 한 구절씩 필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두 편의 필사가 끝날 때 즈음이면 2020년이 끝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는 제가 필사한 내용과 어떤 노트, 어떤 펜을 사용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 책상인데요. 굉장히 어지럽죠? 네, 제가 필사한 흔적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시작했고요. 보시면은 제가 주로 기존에 사용하던 업무 노트는 이 옥스포드 노트입니다. 저는 이 위로 넘기는 이런 옥스포드 노트를 좋아해서 이거를 10권이나 20권 단위로 인터넷에 주문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회사에도 한 권, 집에도 한 권 이렇게 그냥 메모를 하는 겁니다. 이 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2018년 5월 31일 날 또 한 권이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막 제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노트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진짜 말 그대로 연습장으로 쓰는 거거든요. 생각이 진행되는 대로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막 정리를 해보는 그런 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필사 같은 경우는 저는 미도리 노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일본 건데, 이 미도리 노트 A5 노트가 굉장히 질이 좋거든요. 저는 필사할 때 주로 만년필을 이용하는데, 제가 만년필이 몇 개 있는데 지금 주로 활용하는 거는 라미 사파리 만년필하고 올해 이제 부장 진급하면서 받았던 워터맨 만년필을 쓰고 있는데, 이 지금 일본 제품 사용 안 하는 시기에 미도리 노트를 쓰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2015년, 16년에 일본에 갔다 오면서 제가 이 미도리 노트를 너무 좋아해서 한 20권 정도를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여러 권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미도리 노트에 필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2016년 8월에 제가 회사에서 이제 알고리즘 관련해서 강좌를 좀 들어서 알고리즘 정리하다가 그 다음에 2018년 3월에 그 노트를 제대로 다 안 써가지고 2018년 3월에 이제 생각 정리 노트로 바꿨고,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막 열심히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이제 생각 정리로 넘어가서 뭐 세바시 강연 들으면서 하고, 보시면은 이제 첫 필사가 보시면은 제 첫 필사가 김태광 작가의 끝에서 시작하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 책을 이런 식으로 매일 한 챕터씩, 매일 이렇게 한 챕터씩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필사는 모든 문장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좋았던 문장들, 그리고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필사를 진행을 했고, 또 이 간혹 중간중간에 노트 한 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뭐 2018년 3월에 세바시 강연 가서 이렇게 필기도 좀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이렇게 필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필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보시면은
식으로 꽤나 열심히 했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틀이 잡히면서 첫 줄에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는 큰 주제,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요한 문구가 있는 문장, 그리고 작가의 생각, 그리고 내 생각,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 생각, 이런 식으로 이제 포맷을 갖추어 가면서 필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 아마 이 책의 뒤에 가면은 일기도 막 썼네요. 명언들도 이런 식으로 막 남겨두고, 이거는 필사 노트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것저것 흔적을 남겨두고 싶어서 진행한, 그리고 이 책 읽고 나서 쓴 액션 아이템들, 이런 것들도 있고, 아침에 제가 이제 정태춘 씨의 시인의 마을 이 노래 들으면서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걸 또 베껴 쓴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책에 관한 내용 같은 것들을 열심히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권을 끝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논어와 도덕경을 진행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논어와 도덕경 필사를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논어거든요. 보시면은 논어의 16번째 문장에서 방문양내, 이런 식으로 해서 한자를 쓰고 거기에 대한 한자 풀이, 그 다음에 풀이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식으로 매일 한 페이지씩 8월 28일, 8월 29일, 8월 30일, 8월 31일, 이런 식으로 매일 한 문장씩 이렇게 필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논어는 이렇게 해서 아마 103구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네, 101구절이네요. 그 뒤에는 추가로 더 필사를 한 게 없으니까 논어의 마지막 구절은 101번째 구절, 무신분립,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논어를 필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거는 지난번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린 왕자를 필사를 했잖아요. 그 2018년 10월 24일에 어린 왕자 필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 어린 왕자 같은 경우는 문장을 모두 다 베꼈었습니다. 보시면 이 글씨들은 모두 다 만년필로 썼고요. 아마 라미 만년필로 제가 썼을 겁니다. 좀 지겨워가지고 만년필 잉크색을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때 저는 만년필 3자루 들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라미 만년필 똑같은 것을 3자루 사서 필사를 진행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의외로 제가 글씨를 좀 잘 쓰는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필사를 했고, 마지막 날, 아마 마지막 날 2018년 12월 8일 날 스타벅스에서 이제 마지막 필사를 하면서 어린 왕자를 마쳤고, 이제 그 다음번에는 12월 10일 날 도덕경 81개 구절 필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약간 체계가 잡혀서 매일 한 챕터씩 이런 식으로 해서, 도덕경 같은 경우에는 한자 구절을 쓰지는 않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도덕경을 매일 한 페이지씩 필사를 진행했습니다. 꽤 많죠. 네. 이렇게 넘겨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다 필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도덕경을 끝내고 아까 보셨던 논어가 시작됐고요. 보시면은 도덕경이 끝나는 날이 있을 텐데, 네. 2019년 2월 28일 날 도덕경 필사를 마치며 이제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썼었고, 다음에는 이제 2019년 8월에부터 이제 40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 노트를 다 쓰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노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필사가 손자병법인데요. 가장 최근까지 했던 게 손자병법인데, 손자병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패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일부러 아이패드로 이렇게 디지털로 넘어가 보고 싶어가지고 아이패드로 진행을 했고,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강상구 작가의 책으로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한 챕터씩 전쟁은 잘 살펴보고 시작했다고 해서 그 책에 있는 그 문장 사진을 찍고 거기에 이제 작가의 그 했던 내용들, 생각들과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매일 한 페이지씩 요약했었습니다. 이제 디지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적게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논어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하루 쓰는데 1시간 정도 걸렸었거든요. 한 페이지를 쓰는데. 그런데 요거는 내용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하지만 디지털로 하다 보니까 시간은 줄었는데 글 쓰는 맛은 만년필만 못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양의 논어 필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논어 필사를 마치면서 이제 내용을 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사를 하면서 작가가 써놓았던 문장을 제가 손으로 직접 이렇게 펜을 들고 이렇게 쓰면서 작가가 생각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바로 필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필사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낼 수 있는 시간이 적다면 필사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읽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보시면 기존에 그냥 책을 읽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커다란 만족감을 얻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었고 그 종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필사를 했고, 그것을 다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베껴서 적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일 한 구절을 이렇게 조금 공을 들여서 필사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블로그에 베껴 썼습니다. 내용 똑같은데 이렇게 적었던 것들을 위에 다시 한 번 더 적는데, 이렇게 하면서 한 번에 3번 읽기가 가능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필사를 진행했는데, 저 같은 경우 이런 방법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이고요. 저는 일부러 이렇게 공을 많이 들여서 진행을 했었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꼭 한 번 정도는 필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차원 높은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필사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필사에 정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만의 필사의 방법을 터득했고, 그 방법으로 지속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꽤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사를 시작해 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가 설명드린 방법으로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재미있는 독서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